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면 주린이, 요리를 처음 하면 요린이 하듯이 인생을 처음 사는 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처음 사시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처음 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날마다 어려움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또 인생은 즐겁고 또 행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 흥미, 강점, 가치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 어떻게 안착해야 될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흥미 탐색입니다. 여러분 흥미 탐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기 탐색에 이어서 이제 내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그냥 쭉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시면 잠깐 멈췄다가 생각을 해보시거나 글을 써보시거나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쫙 다 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처음에 한 번씩 잠깐 멈춤을 하는 방식도 아주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졌듯이 나의 흥미와 적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큰 배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흥미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요. 흥미가 어떤 거는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지겨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 속에 이제 흥미의 힌트가 있는데요. 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단어를 구분해서 조금 한번 잘라 볼게요. 흥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즐거움이에요. 재미예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는데 좋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돈을 내고라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흥이죠. 우리가 대체로 하는 즐거움이고요. 그래서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끌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덕질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덕질을 하기도 하죠. 근데 기업들은 순수한 어떤 그 흥미 그 자체에 개인의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 흥미에는 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직업 흥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분야에 또는 가고자 하는 분야에 그 흥미가 진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흥미가 없으면 지속을 못해요. 근무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흥미를 알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흥미와 역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뭘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도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가 있으면 잘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지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전에 저는 20여 년 전에 직업 상담을 해왔는데요. 그때는 되게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왜 무능하게 느껴졌느냐면요. 내담자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분들에게 원하는 진로,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을 못 찾아주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굉장히 제가 비전문가처럼 느껴지고 그런 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20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검사도 공부를 하고요.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했지만 그런 검사는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영화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가타카라는 영화인데요. 에단 호크하고 우마 셔먼인가요? 주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아주 미래입니다. SF 액션 미래인데요. 미래에는 너무나 완벽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다 치유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태어나면 인간이 우리가 지금처럼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나면 머리도 똑똑하고 건강도 좋고 뭐든지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업도 우주조종사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뭐 교사나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성인자, 인간의 이제 자연스러운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형이 그렇게 이제 우연의 실수로 태어나는데 열성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시력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늘 부모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벽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너무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는 그렇지만 우주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안 돼. 너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직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청소부나 온갖 허드렛 일이나 그저 막노동 같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하고 싶지만 부모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이 아이는 하지만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한 영화상으로 보면 고3쯤 되는 것 같아요. 경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저 섬까지 누가 먼저 가느냐 내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동생은 태어나서 형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콜! 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기 섬까지 가는데 동생이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 중반부터는 비등비등해지면서 마지막에는 간발의 차이로 형이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면요. 나는 우성인자인데 어떻게 열성인자인 형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뭐 어떤 사기를 친 게 아니냐. 치팅한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때 형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저기 저 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힘을 남겨놨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저 섬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나아가려고 했지. 그 덕분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하고 마을을 떠납니다. 결론은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제가 말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꿈을 또 찾아 나가는지 영화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완벽한 이런 검사들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로 검사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검사에 대한 환상은 살짝 내려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검사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흥미와 적성, 어떤 직업, 직장을 차리려고 하는 환상, 완벽한 이성, 완벽한 대학, 완벽한 직업, 완벽한 직장, 완벽한 국가, 완벽한 세상에 대한 환상을 조금만 사실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상 한 개인도 조금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조리함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노력은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은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스를 여러분 적더라도 진짜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가수요?
연예인요? 정치인요? 여러분 뭘 하고 싶나요? 모델 하고 싶으세요? 디자이너 하고 싶으세요?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수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영혼을 팔아도 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음치, 몸치, 박치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뭐 학벌이 낮거나 외모가 어떻다거나 영어가 실력이 낮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사를 가고 싶은데 그죠 성격이 안 돼서 교대에 가고 싶은데 교대 갈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공무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포기를 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회가 있느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의 속성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의 속성을 어떻게 하면 알아봐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청년이 20대 중반? 조금 많으면 20대 후반 정도 되는 청년이었어요. 직장을 다니지 몇 년 안 되는 청년이었었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요리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보다가 푹 빠져서 이제 요리사가 하는 말에 이제 나는 반드시 요리사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떠나는 사람에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전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중학교 때 먹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요리 학과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는데요. 일본까지 가서 요리도 배우고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직장생활을 막상 하니까. 날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 메일을 보내온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너무너무 자기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안 든다라고 차마 부모님에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10년 동안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조금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리사는 요리가 될 거예요. 상담사는 상담이 될 거예요. 디자이너는 디자인이 될 거예요.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이나 정보나 사랑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건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 도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서로 다 다른 건데요. 그냥 이 메신저에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 메신저가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요리사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전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일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지금 못하게 됐다. 외교관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는 왜 외교관을 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왜 가수가 하고 싶었을까? 말도 안 된다.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음친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은 넘어가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목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연을 하거나 또 방송에 나가거나 이런 모든 활동이 사실 주목받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속성을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사실 또 더 큰 보람도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그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이제 직업으로 삼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겠죠. 주변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취미나 직업으로 이렇게 활동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몇 사람 사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글쓰기를 좋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취미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직업은 손글씨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어디에 가더라도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에 가도 손글씨가 있으면 좀 뭔가 더 친근감이 가고, 로고를 할 때도 그 손글씨로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이게 30만 원에서 한 글씨에 100만 원씩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요, 자필로 이렇게 한 보험회사에 손글씨를 써주는데, 이걸로 뭐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 통에 5,000원씩이라고 하면 500통을 써줬더라고 하니까 거의 뭐 500만 원 정도는 되지 1000통을 써줬다라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글씨 그 자체가 완전히 직업이 되는 거죠. 이런 분도 있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이 친구가 대학교 당시 3학년 휴학생이었어요.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기가 그 당시 한 20분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꿈과 비전을 물어보는 수업이 있었고, 그 친구가 기록을 다 해놨다가 수료식 할 때 한 명 한 명 저렇게 이제 꿈을 응원한다라고 모두 보내온 겁니다. 선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캘리그래피 웬만한 전문 캘리그래피보다 글을 더 잘 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땠느냐면요, 재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커리어 체인지를 완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받아서 대기업 소속의 정시직 강사로도 이렇게 몇 년을 근무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전문적으로 캘리그래피와 또 그걸 바탕으로 강의하고 새로운 분야를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 따뜻한 독서이라는 책도 저 친구가 써준 겁니다. 따뜻한을 보시면 햇살이 탁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독서라면 칼날이 이렇게 착 내려가는 느낌. 설명을 하나도 안 들었지만 제가 금방 알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따뜻함과 차가운 독설이 이렇게 얽혀있는 이 부분을 이 친구가 써줬는데 제 사진이 들어가는 바람에 책은 망쳤지만 내용은 사실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또 한 부분이죠. 덕업일치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도 아실 건데요. 이분 역시도 이제 정말 저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물론 좀 너무 기괴스러운 이런 장면이 많아서 끔찍한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렸을 때 자기는 비디오 이렇게 어떻습니까? 비디오를 골라주는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 할 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고객의 취향에 맞는 이제 비디오들을 안내해 주는 걸 너무 잘해서 나중에 심지어 영화계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업일치가 되었죠, 그죠?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 역시도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사례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수익이 네이버 쇼핑 다음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분사해가지고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죠. 실제로 요즘 웹툰 보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웹툰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이제 본업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켓컬리라는 곳을 여러분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슬아 대표는 입맛이 엄청 까탈스러워서 싱싱하고 이런 건강 재료들, 음식에 좀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MSG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신선하지 못한 부분에 좀 반응도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까탈스러운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이 여기가 창업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덕업일치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취미생활이나 어떤 나의 성격이나 흥미나 관심사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덕업일치 사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선호도 검사, 워크넷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흥미 검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비슷한 흥미들을 직업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 흥미 패턴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흥미랑 맞는 쪽의 직업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 원래는 홀랜드라는 사람의 직업 적성 탐색 검사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형은 말 그대로 흥미만 보고요. 직업 흥미만 보고 L형을 가능하면 보십시오. 그럼 흥미와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흥미 검사에 짧게 6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워크넷 아시죠? 주소 work.go.kr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직업 진로에 가셔서 직업 선호도 검사 가능하면 S형이나 L형이 있는데 L형을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숏이냐 롱이냐라는 차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끊어오셨다가 거기까지 다 보시면 좋고요. 일단 강의는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시면 여러분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 대상 검사를 보시고 거기에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을 보시면 됩니다. 대략 60분, 많으면 9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홀랜드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홀랜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물학적 능력이나 한 개인의 역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달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발달을 하는데, 부모나 그런 영향이 이제 학교나 어떤 사회나 어떤 계층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서 다 다른데 6가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육각형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6가지가 R부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저 붉은색부터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리아색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아무래도 인접한 쪽에 우리가 흥미가 높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실제형 또는 현실형 또는 현실주의자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탐구형이나 분석형 또는 탐구자형과 가깝거나 아니면 관습형이나 사무형이나 질소 수호자형 여기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척점에 있는 사회형, 대인관계 지향형 이런 유형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대체로 선택하지 않는 직업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가 대체로 이런 유형일수록 그런 쪽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쭉 빨리 좀 가겠습니다. R형이 하나 빠졌네요. 그냥 그러면 제가 R형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R형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향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활동 그 자체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성격적인 측면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어떤 유니폼이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자연 친화적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는 유형이 R형이다. 그런데 조금 관계하거나 미묘한 이런 부분들, 기계나 도구를 다루는 일은 좋아하는데요. 감정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것을 연구해 나가고 그 과제를 풀어 나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너무 지나치게 관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꺼림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친구들이 학업적인 성취도는 좀 높은 편인데요. 학업적으로는 만약 낮다라면 다른 것에 대한 연구나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예술형은 어떻냐면요. 남과 다른 것들, 차별화된 것들, 그런 직업들을 되게 선호하고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걸 할 때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활동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형은 어떻냐면요. 이 R형과 다르게 더불어서 서로 관계하는 활동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다만 너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끌어지는 것보다는 아주 감정적으로 조금 온화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따뜻한 그런 분위기들을 선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도 진체형하고 비슷한데요. 진체형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관계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리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리더를 해야지 좀 만족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앞서가는 그런 활동을 좋아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경력 초기 신입사원 때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취형들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견뎌내시면 나중에 오히려 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어떤 지위, 직위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를 조금 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습형이 있습니다. 이 예술형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딱 기본과 규칙에 따라서 과제물을 할 때도 명확하게 교수님이 어떻게 과제를 내줘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예, 알아서 해오세요.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눈에 띄지 않게 딱 업무와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을 관습형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관습형에 맞는 직업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씩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유형은요, 그 나름대로의 모든 색깔이 있고요. 모든 조직에는 이 모든 유형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음식 가게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역할들이, 이 6가지 역할들이 다 있어야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정리하면서 흥미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에 대한 완벽한 어떤 환상을 내려놓으시고 경험도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해나가시고, 이런 직업과 유관한 검사들도 여러분 완전히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받으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도 활용해 보시고요. 학교에 이제 취업 지원센터나 진로 지원센터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홀랜드 유행도 조금 한번 진짜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 속성을 여러분 알아보시고, 어렸을 때 취미와 여러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왔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기 싫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요, 제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민 해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나머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다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가 되어 나가요. 여러분 모두 안녕.